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성요론 8조에서 11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8. 일일 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그러니까 솔성, 성품을 거느린다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을 밝혀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성의 동목에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핵심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대전사님께서 밝히고 있어요. 상시응용주의사항, 이 모든 조항이 바로 일일시시로 이게 그 때때로 경계마다 그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실행하면 바로 솔성요론 8조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이 덕목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요법을 조석으로 또는 경계마다 새기는 것 또한 이 솔성요론 8조인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행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기법을 시행하는 것도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그러한 방법론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견문간에 보고 듣고 뭐 이런 간에 밖으로부터 스승이나 경전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동시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공부가 순숙되어야만 내외가 다 겸전된 그런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성품,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확인하고 그 성품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참다운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불법연구의 통치조단규약. 대준사님 당대 때 통치조단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세칙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와고 해당된 대목인데요. 자, 우리의 공부시키는 제도가 본시, 공부하는 방식과 원료만 가르쳐 줄 뿐이요. 이게 불법연구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방식과 원료만 이렇게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는 자로 하여금 배우는 자, 공부인이 스스로 자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의 권면이나 지도에 끌려 공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가르쳐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또는 억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치는 자의 권면이나 지도에 끌려 공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각적 정신하에 이게 깨어있는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그 성품에 따라서 공부하는 그 자각적 정신하에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자기가 이행토록 되었나니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 진짜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솔성을 한다는 것은 타력을 잘 받아들이고 자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솔성의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성품짜리를 잘 밝혀서 그 성품으로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조가 바로 8조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이 덕목이 될 것입니다. 9조 무슨 일이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자, 이 대목이 불법연구의 규약의 솔성요론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근데 이 구조가 6대 요령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연구의 규약 제16조에 있었던 어느 때든지 노는 시간 있고 보면 강연 문제를 제출하여 차제로 강연을 할 일이 바로
소송요론 제 16조로 돼 있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상시응용주의사항과 겹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외되고 방금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이 조목, 이 구조가 편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분별주착이 없는 자신의 성품을 이 대목도 솔성요론이잖아요. 성품의 차원에서 이 조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분별주착이 없는 자신의 성품을 돌이켜서 보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핑계거리 모든 일을 하면 핑계가 생겨요. 그리고 방어기제를 딱 하는데 이 심리학에서 이 방어기제는 적절해야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어기제가 스스로가 성품의 근거에서 마음을 사용하면 이게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남을 탓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의해서 결정되고 나에게서 결국은 결론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은 그것의 바탕, 그러니까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바탕은 돼도 이게 결정적 근거는 아니란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조건은 돼도 결정적인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관리하지 못하면 끝내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품에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딱 확보해서 직관, 깨워서 그것을 확보해서 그 마음으로 모든 조건과 환경과 그때 상황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때 어떠한 문제가 잘못됐을 때 그것이 어떻다고 해도 이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돼도 원망하고 탓하지 않는 그런 공부가 될 때 이 공부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그런 속 깊은 공부에 들어가고 어떤 상황이 됐든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발휘돼서 순리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나를 살피고 그 책임을 나한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될 때 이 원만한 솔성의 자기 성품을 살필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이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상대와 상극의 인연을 짓지 않는 그런 길에 그런 공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 자신의 성품을 돌이켜서 그 자리로 경계를 살펴볼 수 있을 때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고 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 탄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는 공부의 중요성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대종경 요원품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음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살피는 공부의 중요성, 자기를 살필 때 자타, 나와 남까지도 다 잘 돼.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는 그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0조.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게 이제 일화가 있어요. 대종경 인도품 36장에 일화가 있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로 김남천을 꾸짖으시고 문정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천을 꾸짖는 것이 남천에게만 한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규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남천과 문정규는 친구 사이예요. 아주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자, 또한 대종경 교단품 4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성품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성품의 차원에서 이 10조를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이 성품을 거느린다라는 것은 이 성품이 자타가 둘이 아닌 성품에 바탕한 마음작용이다. 솔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타가 둘이 아닌 이 성품에 바탕한 마음작용이다. 그렇다면 모든 인연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안타까운 일로서 측은하게 여길 상황이요 나의 행위를 돌아볼 반성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을 알았다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뭐가 안 됐다든지 옆에 사람이 뭐 혼난다든지 하면 그것을 아이 고소해. 아유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혼날만 해.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성품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그 일을 나와 관련돼서 너무 안 된 것 같으면 측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을 돌볼 일이면 반성해서 살펴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매양 반주하는 공부를 잘 하라고 대운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종경 수행품 24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든 그러든 일, 특히 그런 일을 경문해서 자기의 자기는 어쩐가 하고 살피는 것이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의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조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이게 보통 이 표현은 수희공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수희공덕. 그러니까 따라서 기뻐하는 공덕. 남이 잘 되면 그것을 내 일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나의 좋은 일처럼 같이 따라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와, 브라보. 이러기 어렵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같이 따라서 기뻐해 주면 그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된다. 이 수의공덕은요, 성품짜리를 자타가 둘이 아닌 이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지하여서 그 완전히 내 몸으로 내 것을 체득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성품을 단련한 사람은 반드시 수의공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수의공덕이 안 되면 내가 성품짜리를 지금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성품짜리를 지금 여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 수의공덕의 반대가 시기심과 질투입니다. 그렇죠.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인간은 정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너무 이러기 때문에 또 인간적입니다. 이걸 또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는 것은. 좀 귀엽게 좀 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만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시기 질투의 사이가 되면 이게 거리가 생겨요. 심리적 거리. 요즘 거리 두기가 또 좋은 거라. 요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거리 두기가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멀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가 생길 때는 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피경을 한다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시기 받을 행동을 하지
말해야 되는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품을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의공덕 따라서 잘한 일, 좋은 일 있으면 따라서 기뻐하고 함께 좋아한다. 이게 그 사람의 마음 공부의 심신작용이다. 성품에 바탕한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솔성요론 10조하고 11조를 좀 몰아서 말하면 10조와 1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은악양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악양선. 악은 숨겨주고 선은 드러내라. 즉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은 드러내지 말고 잘된 일은 포양하라. 이렇게 알려라.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은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자기의 그름을 깨우치는 가르침으로 삼아라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바깥으로 외장을 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그름을 살펴보는 거울로 삼아서 그것을 자기 그름을 개선하기에 노력해라. 어떤 사람이 솔성,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가지고 심신작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드러내라는 것은 또한 그 잘된 일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지혜로 보감 삼으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라.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또한 덕도 남의 덕은 드러내고 나의 덕은 남모르게 하는 음덕이 더 크다는 것이며 남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음해는 더욱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음덕, 음해 이런 말이 있는데 성품을 단련한 사람은 음덕을 더 쌓기에 노력하고 음해는 정말 꺼린다. 그건 안 할 짓이다. 그 음해하는 것도 성품을 단련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마음이 나오면은 다 그게 빨리 캐치돼서 그렇게는 안 한다. 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요음품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니라 하시며 덕도 음조하는 덕이 더 크고 죄도 음해하는 죄가 더 크나니라고 경계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냐? 성품자리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품자리에서 보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나와 무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성품자리에서는 이렇게 선명하게 음해, 음덕 이런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덮어주고 선행은 드러내주는 것. 이게 은왕양선이라고 하는데 이 은왕양성에는 사실 중용에서 출발하는데 동양 사상의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저희인데 대종사님은 이것을 성품의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성품을 잘 사용하는 그 덕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종경 시집품 39장에서 대종사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에도 꾸중을 더 하시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시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라 한 제자 그 연유를 묻자오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10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 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까지도 고치게 하여 결함없는 정금 미옥을 만들기 위함이요 10가지 잘못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일지라도 착한 싹을 키워주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신심이 부족하고 착하지 못한 제자들의 큰 허물에도 꾸중을 적게 하며 조그마한 선행에도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성자의 성품을 거느리는 그 모습이다. 이게 그 성자들이 성품을 이 분별주착이 없는 그 성품을 어떻게 거느린다는 이 시범을 보여주신 거죠. 자, 이처럼 은왕양선, 악은 덮어주고 선은 드러낸다. 이것은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은 덮어주고 참의 개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은왕양선, 왜 악을 숨겨줘요? 이렇게 되는데 그 말은 거의 그냥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참의 개가하도록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걸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상생 선연이 맺도록 하는 그러한 성품을 활용하는 그 방편을 성자들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참고사항인데요. 시기 질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를 보면 시기 질투를 전멸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아닙니다. 시기는 두 사람 간의 일이라면 질투는 3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시기 질투는 어찌 보면 이 시기 질투심이 평등의식,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고 촉매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수행상에 시기 질투가 이 걸림돌이 돼서 크게 문제가 됐을 때가 문제지만 시기 질투 자체를 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그게 인간관계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막 너무 죄악시할 게 아니라 시기 질투를 통해서 더 큰 공부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대중사님 말씀대로 분별주착이 없는 자타가 둘이 하는 이 성품짜리를 가지고 마음, 심신을 작용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시기 질투마저도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심, 이렇게 일어나는 질투심마저도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솔성요론 8조에서 11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